예로부터 치아 건강을 오복 중 하나로 꼽고 있죠. 그만큼 치아 건강이 중요하다는 얘기인데요. 건강한 치아를 갖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오늘 주민 현장에서는 영유아시기 올바른 치아 건강 관리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식습관과 환경의 변화로 치과를 찾는 어린이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데요. 영구치가 아니라고 관리를 소홀히 했다가는 평생 후회할 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부모님들의 세심한 관리가 더욱 필요합니다. 치과를 찾는 가장 큰 이유는 충치 때문일 텐데요. 흔히 단 음식이 충치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꼽고 있지만 영유아의 경우 충치 세균이 전염돼 충치를 유발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충치가 왜 생기는지 알고 계세요. 단 거 먹으면 썩는다, 이 안 닦으면 썩는다 생각하시는데 제일 우선적으로 부모님들이 아셔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충치는 없는 병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갓 태어났을 때는 세균들이 하나도 입안에 없어요. 근데 충치균들이 옮아오는데 그런 것들이 다른 정상균들이 자리 잡기 전에 먼저 옮겨와가지고 번식하게 되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죠. 충치는 없는 병이다. 특히 부모님들한테서 많이 옮는다라고 하는 걸 아시고 부모님들이 충치가 있으셨던 병력이 있으시면 특히 아이들 태어나서부터 충치균이 옮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양치를 통해 세균을 억제시키는 것이 필수인데요. 음식물 섭취 후 1분 이내에 하는 것이 좋고 영유아의 경우 시기별로 양치 방법이 다르기에 그 시기에 맞는 양치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갓 태어났을 때는 이가 하나도 없으니까 이 닦을 일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치아가 나오기 전에도 그런 충치균들이 옮을 수 있고 또 입안에 안 좋은 세균들이 번식하면 다른 질환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가 나오기 전에도 아이 목욕시킬 때에는 깨끗이 소독된 꺼즈 수건으로 손가락에 감아서 입안을 마사지하듯이 닦아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앞니만 나는 때가 있어요. 보통 생후 돌 전후 때까지 그런데 위아래 앞니만 나 있을 때는 실리콘으로 된 골무 모양으로 되어 있는 칫솔이 있거든요. 그걸 이용하셔서 닦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한 18개월 정도 되면 이제 아이들 어금니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는 어린이용 칫솔을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금니는 골짜기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 골무용 칫솔 이런 걸로는 그 틈을 잘 닦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아기들 이가 다 나는 때가 2돌 정도까지인데 어쨌든 그 이후까지 계속 이를 닦아주셔야 되고 만으로 4돌 정도가 좀 지나고 나면 어금니들이 또 서로 붙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때는 단순히 칫솔질 말고도 치실을 같이 이용하셔서 이와 이 사이를 닦아주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유치원에 들어갈 나이가 되면 스스로 하는 습관을 길러주시기 위해 혼자 양치를 하게 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아이들의 경우 양치하는 것이 미숙하기에 부모님이 한 번 더 양치를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부터 올바른 양치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들 이를 닦아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 이를 화장실에서 닦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거실에서 닦아주세요. 거실 바닥에 눕혀놓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어머님 허벅지 사이로 아이 머리를 고정해 주시고 아이가 위를 바라다보게 눕혀주세요. 치과에 가면 다 누워서 치료받는 이유가 있죠. 그거 저희들이 잘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가 이를 꼭 보면서 닦는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냥 보지 않고 닦는 게 아니고 이를 하나하나 보면서 닦는다. 그래서 아이를 눕혀 놓으시고 아랫니를 보시면 이들은 어금니들은 씻는 면, 그 다음에 볼 쪽 면, 혀 쪽 면이 3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칫솔을 씻는 면 위에다 올려놓으시고요. 그리고 칫솔 끝은 움직이지 않는 정도라는 느낌으로 칫솔을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너무 쏙쏙 문지르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볼 쪽은 위로 쓸어 올리듯이 올려주시는데요. 너무 어린 아이들은 이렇게 하시기 힘들면 그냥 동글동글 돌아가면서 닦아주셔도 돼요. 특히 이하고 이몸 닿는 연계 부분을 잘 닦아주시고요. 아래 앞니를 닦아주실 때는 칫솔을 위로 치듯이 쓸어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횟수는 20번입니다. 위에 어금니는 칫솔을 대고 칫솔 전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칫솔모는 제자리에 있다는 느낌으로 왕복을 해주시면 되고요. 옆에 니들은 치아 자라는 방향으로 쓸어 주시지만 이게 어려우시면 그냥 돌리듯이 닦아주셔도 괜찮습니다. 안쪽도 마찬가지고요. 치아가 자라는 방향으로 쓸어내 주시고 앞니도 위에서 아래로 자라나가는 방향으로 돌려서
쓸어내듯이 닦아주시면 되고요. 안쪽 니는 세워서 닦아주시면 됩니다. 치과를 찾게 되는 이유 중 하나는 가지런한 치열을 갖기 위한 것도 있는데요. 이가 고르지 못하면 발음이나 영양 섭취에도 문제가 생겨 언어 발달과 성장에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르지 못한 치열을 가지게 되는 경우 영유아 시기부터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어머님들이 치과에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가장 큰 이유는 충치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것은 가지런한 치열, 예쁜 얼굴이기도 하거든요. 충치는 이제 열심히 잘 닦고 치료 조기에 잘 받으면 된다는 걸 알고 계시지만 치열이 나빠지거나 얼굴이 좋지 않아지는 것을 조금 못 깨달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좋은 치열을 가진 사람들, 교정을 하지 않아도 치열이 고르고 가지런하고 얼굴이 반듯한 사람들은 특징이 4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아이가 이런 거에 해당되는지 해당되지 않는지를 보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항상 코로 숨을 쉬어야 됩니다. 아이가 코가 막혀서 입을 벌리고 다닌다거나 입으로 숨 쉰다거나 하면 치열이나 얼굴이 좋아지지 않는 첫 번째 신호예요. 그런 신호들 중에는 뭐 잇몸이 많이 보인다거나 웃을 때 또는 아침에 일어났는데 자꾸 입에서 입냄새가 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입을 벌리고 자는 아이들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입을 벌리고 있는지 잘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입을 다물고 있으면서도 혀가 입 천정에 잘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말로 은 소리 나는 곳에 혀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이 침을 삼키거나 음식을 삼킬 때 위턱을 이렇게 들어주는 기능을 하면서 혀가 자리를 잡아야 돼요. 세 번째는 음식을 삼키거나 침을 삼킬 때 입술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많이 움직이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아기들 보면 밥 삼키라 그러면 이렇게 삼키거든요. 이런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 치열들이 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입술 주변을 움직이지 않고 삼킬 수 있도록 그게 안 되어 있으면 뭔가 훈련하는 방법들이 필요하게 돼요. 그러면 마지막 4번째는 하루에 이건 선생님들마다 조금 의견이 다르긴 하지만 어금니가 살짝 닿아 있는 게 좋습니다. 너무 세게 물면 턱이 우리 흔히 사각턱이라고 해서 굵어지는 턱이 되고요. 이 떨어져 있으면 얼굴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현상들이 생겨요. 치과 진료의 두려움 때문에 치과를 가지 않으려는 아이들이 많은데요. 이가 아파서 치과를 찾게 되는 경우 이미 충치가 많이 진행돼 치료 방법이 거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예방 관리를 통해 아이들의 치과 진료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영유아 시기 올바른 치아 건강관리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속담에 빗대어 3살 치아가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기의 치아 관리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소중한 내 아이의 건강한 치아를 위해서 부모님께서 더욱 세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